삼성전자 주식 살라고. 그걸 너무 자화자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금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안 올린다고 계속 시그널을 주긴 했었거든요. 했어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연준에서 했던 말이 그런 말 있어요. 파월이 2022년까지는 금리 올릴 생각이 없다 라고 말했고, 이제 물가가 예전에 연평균 2%를 기준으로 봤는데, 아니 연평균 10년 평균으로 봐서 2% 넘는 거 있다 하더라도 약간 묵인하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살짝 방치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올리는 세력들, 특히 유가는 투기 세력이 손을 쥐고 있는데, 유가 투기 세력들이 그러면 내가 마음껏 올려도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겠다는 얘기네?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유가가 화랑이 될 수 있다라는 배경만 벌어지면,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그럼 그때는 물가가 폭주했을 때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말해놓은 거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처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동성부터 갚는 거를 먼저 할 거고, 그거조차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금리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은 담당자도 바뀔 거고, 그러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바뀐 담당자는 나 22년까지 유지할 생각이 없다. 전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적인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 미국이 올리게 되면 전 세계가 따라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을 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다음 달에 우리가 인하했고, 미국이 인하하면 다음 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눈치 보면서 따라가요. 안 그러면 이제 환율이나 채권 시장이 교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를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쵸. 저희 예. 단톡방에도 주식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코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코인. 이게 코인은 뭐 실제 가치가 없잖아요. 배당 가치도 없고 뭐 수익 가치, 그러니까 퍼, ROE, PBR, 뭐 배당 수익률 아무것도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심리 가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비트코인이 2,800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격이 벌써 역사상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가격은 벌써 옛날 가격을 다 돌파해버렸고, 지금 주변에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럼 당연히 다음 참가자가 들어오겠죠. 3천만 원이라도 먹겠다고 들어오는 참가자가 생겼을 거고, 그 참가자가 들어오자마자 가격이 또 뜨겠다. 3,5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고, 또 들어오는 참가자가 있을 것이다. 4천이 될 거고 5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천은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었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게는 봤었어요. 근데 5천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었는데, 너무 단기간에 뭐 자고 나면 계속 올랐으니까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한번 찍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고, 유동성 회수라는 이야기만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5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죠. 물론 저는 이제 아직 비트코인을 그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지만,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변수,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 뭐 주식, 부동산을 충격을 빠뜨릴 정도의 망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거군요. 막 난리거든요 지금. 왜냐면 너도 옆 사람이 돈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안 합니다라고 했다가 그래? 이러면서 나도? 주식이 그렇잖아요. 지금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제가 되게 친한 우리 부동산 중개사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 한 일주일 동안 주식 초보자들, 처음 진짜 주식을 난생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만 전화를 제가 10통 받았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단위도 1억 정도 하겠다. 삼성전자 1억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다 억 단위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금이 안 빠져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느낀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전화 받을 때, 나는 월요일 날 다 팔아야 되겠다. 저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그거예요. 초보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면은 이제는 빠져나갈 때가 된 거고, 반대로 가격이 지금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참가자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열풍 한창 불었을 때 그 기사가 기억이 났는데, 이거 환불해달라고. 잘못 샀으니까 환불해달라고. 제일 재밌었던 게 3월 달에 진짜 저 충격 먹었었어요. 그때가 그 뉴스 때문에 주식을 저도 조금 과감하게 못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삼성증권으로 가장 개장을 많이 했대요. 그 가입자가 제일 많았대요. 증권회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삼성전자 주식 살라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유입자들이 들어올 때가, 초입은 괜찮아요. 초입까지는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 초입은 먹는데,
중간 시장에서도 조금 먹는 사람이 생기고 끝물에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10개월 넘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먹을 거는 조금 남아있고 잃을 거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리스크가 많다. 차라리 뭐가 뜬다라고 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잃을 거는 적고 먹을 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먼저 움직여야 된다. 선도 세력이 돼야지 후발 세력이 되는 거는 어떤 투자든지 간에 좀 아니면 아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조금 그 비트코인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2007년에서 비트코인하고 2008년 1월 때까지만 해도 딱 요런 날씨 때인 것 같은데 사방에서 비트코인 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도 다른 테이블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돌았고 카페에 가도 옆 테이블에서 비트코인이 돌고 술자리에 가도 비트코인이 돌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지금 주식이 그래요. 주식 얘기가 사방에서 들려와요. 전혀 안 했던 사람들도 들려오고 진짜 이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더 이상 참가자가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코스피가 3,200을 찍었는데 여기서 3,500, 600, 700, 800, 900까지 가려면 엄청난 이벤트가 한 번 더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부동산 자체를 투자를 못하게 법을 막아가지고 전 국민이 주식 외에는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유동성을 한 번 더 태워서 부양책을 한 번 큰 걸 해준다던가 미국에서 한 번 더 뭐 돈을 크게 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상승의 원동력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최근 일주일 1월 이후 장세를 보면 중국이 1% 오르면 우리나라는 2% 오르고 일본이 1% 오르면 우리나라는 3%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단기 과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동성을 푼 건 사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더 증시에 화랑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들은 너와 나는 다르다라 생각을 하잖아요. 너가 뭘로 벌던 나는 이걸로 벌던 그리고 이 사람들 문화 자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쪼달리는 막 그거를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 교육을 받을 때부터 경쟁 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얘네들 다 이기고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어떤 삶의 관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월급은 부족하고 집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노동력은 상실된 것 같고 꿈과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월 500만 원 받는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집을 과연 자기 돈으로 모아서 살 수 있을까? 이제는 아니다라 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세상에선 당연히 뭐라도 투자를 해야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가 더 갈망이 더 강하다? 또 열망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다 증시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향 줬죠. 왜냐하면 많이 놓쳤어요. 부동산 한창 오를 때 안 오를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이 끝났어 하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집이 돼버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데 근처가 공덕의 삼성 아파트였는데 2015년에 제가 거기서 뭐 친구들이랑 거기서 공덕 앞에서 술 마실 때만 해도 3억 5천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0억 5천인가 뭐 이렇게 뭐 15억인가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람들이. 한 번 놓쳤죠? 비트코인 때도 한 번 놓쳤죠? 주식 때 이번에 또 놓쳤었죠? 이번에 작년에. 그러니까 새해는 사람이 재테크를 결심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번에 좀 돈 좀 벌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근데 보니까 주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금이 며칠 뒤에 빠져나가는지 몰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충격 먹었습니다. 예수금 전화 와서 예수금이 왜 안 빠져나가냐고.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잡주로 돈을 잃었는데 삼성전자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는 왜 이랬더니 삼성전자는 무조건 버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주식을 무조건 버니까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삼성전자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플러스가 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일별 시세를 봤더니 12월 23일 이후로 삼성전자가 주식이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연말 아니면 1월 초에 들어왔어요. 나는 삼성전자 사서 떨어져 본 경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본 거네. 주식 투자는 무조건 돈을 번다. 삼성전자는 크게 오르진 않아도 계속 먹는 거다.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니까 충격을 먹는 거죠. 실장님 벌써 오셨네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YTN에서 실시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G7에 해당하는 이탈리아를 1인당 GNI가 올라선다. 그리고 GDP 규모도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는 12위였거든요. 근데
2020년 12위에서 10위 수준으로 올라간다. 순위가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데 이거 자체를 너무 자화자찬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막 전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열심히 달리다가 역전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있었던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쇼트 트랙으로 치면은 그냥 앞에 친구들이 다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잖아. 마이너스 1.1%. 근데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 4.4%. 다른 말로는 밑에 있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에 있는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 미국이 마이너스 4.5%이 정도니까 그런 충격이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덜 작용된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1등이라고 하지만 2020년 성장률이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GDP 순위가 역전된 건데 그걸 너무 자화자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네요.